문진모 자 2회차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1번은 된소리 표기 관련된 맞춤법이죠. 이것도 좀 제법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번에 어제 등산을 했더니 장단지가 당기고 뻐근하다 할 때 이 장단지가 아니고 이건 애초에 이응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로 나는 경우가 사이소리 현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장과 단지로 나뉘어야 단지로 적고 딴지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과 단지로 나뉘지 않죠. 이 말은 그냥 울림소리 뒤에서 애초에 딴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단지가 아니고 장단지입니다.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된소리가 어줍지 않게 아니라 어줍지 않다라는 단어죠. 어줍지 않다. 3번은 안쓰럽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안쓰럽답니다. 역시 사이소리 현상이어야 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고요. 용언의 어간말 비음도 아니기 때문에 울림소리 뒤에서 우리 귀에 안쓰럽다로 들리는 건 애초부터 쌍시옷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4번에 마늘쫑이 이제 보세요. 마늘과 종으로 분리가 되는 구조고 울림소리고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운 현상인 경우 사이소리 현상은 된소리로 발음만 하는 거고 적을 때는 예사소리로 마늘종 적고 마늘쫑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마늘쫑도 기출로 많이 출제된 단어고요. 여기 나왔던 단어들도 장단지도 기출이었고요. 1번, 4번이 이제 기출에서 들고 왔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골랐습니다. 이번에 표준발음법. 표준발음법이 모두 맞는 것은 송별련은 니은 첨가가 되지 않는 단어. 송별련 아니라 송별련. 송장음인 것도 중요합니다. 얘가 장음인 것도 잘 챙기셔야 되고. 혼니불은 니은 첨가 후에 비음화되어서 혼니불이라는 발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협의는요. 얘가 이음절에서 의로도 발음이 되고 이로도 발음이 되고 나서 비읍을 넘기면 협의도 되고 협의도 둘 다 맞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번, 2번에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원래 발음이 멋있다죠. 왜? 실질 형태소니까. 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바꾼 뒤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다와 멋있다는 표준 발음법 제정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서 멋있다와 멋있다, 맛있다와 맛있다가 둘 다 허용된 발음이죠. 상견례도 기출이었는데 이게 상견하고 예로 나뉘는 구조라서 상견례가 아니라 상견예로 되고 예례는 예례로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애로 발음이 되면 안 되고 예로 발음이 돼야 됩니다. 상견예. 예였기 때문에 몸은 계속 예여야만 됩니다. 얘는 니은 첨가 후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을 거치면 휘발유가 되죠. 요것도 이제 보통 기출에 나왔던 단어고요. 3번은 오타네. 오타라고 생각해주세요. 사경류가 아니고 식용유지, 식용유. 여기에 신경 못 썼네. 오타 났어요. 제가 치다가. 니은 첨가되는 단어고 사이소리 현상, 금음딸 맞고. 자, 문제는 직행열차가 니은 첨가가 되기 때문에 열차가 아니라 여기가 열차. 니은음이 첨가되는 발음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글이글도 이제 니은 첨가와 안 되는 게 두 개가 다 돼서요. 이글이글도 맞고 이거 니은 첨가 안 되는 경우 또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앞말에 받침이 있는데 이응을 이렇게 남겨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넘어가든 뭐가 첨가가 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는데 뒤에 이응이 남아있는 형태는 절대 발음해서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받침이 있는데 이응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글이글 되든지 이글이글 되든지 니은 첨가 후 유마되어서 이글이글이 되든지.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인기척이 원래 맞는 발음입니다.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인기척도 맞죠. 인기척, 인기척이 둘 다 맞고. 반창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꾸 반창고 발음하지만 사실 이 발음이 아니고 안 했네. 반창고.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4번은 두 개가 다 틀렸는데 이제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을 쭉 모아봤어요. 3개씩 하니까 너무 어려웠나? 이번 정답률이 어떻게 되나? 61%, 그 중에는 좀 높은 편에 속하네. 표준 발음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초반에 좀 많으세요. 뒤에 가면 좀 잘하시는데. 표준 발음법을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암기하듯이 있잖아요. 단어를 쫙 적어놓고 이제 발음 연습을 쭉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이 과정을 밝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과정을 해야 나중에 의문 현상도 정복할 수가 있어. 아까 이제 1회차에 나왔던 거. 안 그러면 이제 표준 발음법은 맞히는데 의문 현상을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다 잡으려면 처음에는 표준 발음에 자주 나오는 이제 기출로 나왔던 애들을 쫙 적어 보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문제 적고 한쪽에다 답해놓고 접어놓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을 밝히는 거지. 중요한 단어를 이제 시험에 나왔던 단어를 몇 개 이제 찝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단계는 이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고 그럼 여기 일어난 현상은 뭐고 요까지 밝히셔야 돼요. 이제 단계 2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 먼저 익히시는 연습은 충분히 그 암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외우실 수 있어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통해 풀지 말고 쫙 적어놓고 푸는 연습이 좋아요. 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축약과 탈락을 묻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의문현상이 다른 것 이렇게 물어보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축약과 탈락은 둘 다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축약은 두 개가 합쳐졌을 때요. A도 아닌 B도 아닌 새로운 C로 바뀐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탈락은 둘 중 하나가 사라지죠. A 플러스 A가 되면 이제 B가 탈락한 거고요. A 플러스 B가 되면 A가 탈락한 거고요. 같은 A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한 것은 이제 동음 탈락입니다. 하나로 줄어드는 건 같은데 하나는 제3의 것으로 합쳐져서 줄고 뒤에 것은 하나가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 과정을 밝히셔야 돼요. 남기다의 남기에 어가 남겨가 됐다. 이 결론을 보고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남과 남이 똑같이 있지 않나요? 그쵸. 남과 남이 똑같이 있어요. 그럼 지워버려. 기억혀에서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것만 따져보면 이렇게 되죠. 이랑 어랑 만났는데 여가 된다. 그러면 이라는 모음과 어라는 모음과 그 둘 중에 하나가 남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 축약입니다. 준홍이의 작품이 완성됐다는 완성되다에 얻다가 붙어서 완성됐다가 되었습니다. 완성은 앞과 뒤가 똑같아요. 다도 필요 없어요. 쌍시옷 받침도 필요 없어요. 디귿도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남는 것은 왜만 남고 두 번째는 어가 남는데 여기서는 왜가 된 것입니다. 남은 것만 챙기려고 남은 것만. 똑같이 남아있는 거는 이제 변화를 관찰해야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건 제외시키고 변화된 것만 딱 남기면 이렇게 남죠. 그럼 어때요? 봐요. 두 개의 음이 만났는데 제3의 음으로 됐잖아. 축약이죠, 축약. 이거 사실 제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 불을 키다로 잘못 알고 계신 그 사투리 장렬하시는 분들, 불 키라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쥐약이 문제죠. 기본형은 불을 키다가 아니라 불을 켜다입니다. 그래서 켜다에 얻다를 붙이면 켰다가 됩니다. 그러면 다 변화 없죠? 쌍시옷 받침도 변화가 없죠?
키읔도 변화가 없죠. 그럼 왼쪽에는 뭐만 남냐면 여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만 남죠. 그랬더니 뭐가 됐다? 여가 됐잖아요. 여어가 여가 됐잖아. 완전 무식하게 해도 봐봐. 여가 있으니까 뭐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어가 없어진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건 정식이 아닌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는 그대로 있고 어가 없어졌으니까 탈락이지, 탈락. 그런데 사실 정식은 이건 아닙니다. 정식은 이래요. 여가 반모음 이랑 어랑 합친 단어고 이게 어가 여가 된 건데 앞에 있는 어가 탈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가 요 탈락한 자리로 들어가서 똑같이 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동음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과정에서 하나가 사라진 것만 밝히면 되니까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맞추는 건 되게 어려운 과정이니까 쉽게 가자고. 두 개 중에 두 개가 만나서 여가 남고 어가 없어졌으니까 탈락이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그리다의 그리에 엇과 다가 붙었어요. 다 사라집니다. 쌍시옷 받침 없어집니다. 그도 필요 없습니다. 리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어가 만나서 여가 됐습니다. 첫 번째 1번 경우와 같습니다. 결국 두 개가 만나 제3의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축약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축약이고 3번만 탈락이라서 정답을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자, 축약과 탈락 문제는 결론만 주기 때문에 과정을 밝혀야 된다.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3번의 정답률이 33%였습니다. 이것도 점수가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게 두 개가 있어서 4번과 7번이 더 못해서 에이 4번은 로마자 표기법은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제 그랬죠. 다음 주에 요거 축약 탈락 문제 한 번 더 낼게요. 아까 내가 뭐 더 낸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아, 훈민정음하고 또 뭐였지? 아, 적어놔야 되겠다. 훈민정음이랑 아, 형태소 문제였지. 문법을 집중해서 반복시켜 줍니다. 풀 수 있을 때까지. 정답률 70% 올라올 때까지. 그렇죠? 축약 탈락도 한번 나오면 안 틀려야 돼, 이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니까 일단 찾아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의문현상 편에 축약과 탈락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복습을 잘 해놓으세요. 다음 주 출제 예상 무조건 한 문제 냅니다. 네 번째 로마자 표기법. 이게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표기가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가 섬 이름일 때는 붙임표 금지고 제주도가 행정구역일 때는 붙임표가 필수고 도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주도는 뭐 전체가 섬 전체가 섬 이름일 적에 제주도는 붙임표를 붙이면 안 돼요. 붙임표 금지예요. 섬, 강산 등의 자연지물명에는 붙임표 금지입니다. 거북선은 우리 해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승전벌을 남겼다. 참 놀랍게도 거북선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문자여야 됩니다.
거북선은 우리가 그 배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옥선이나 이런 단어들처럼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배들 종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고유명사라는 건 그 하나를 딱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하나 하는 건 아니야. 거북선이 하나가 아니거든. 여러 개였잖아요. 거북선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독립문 근처에서 이제 자연지물명, 인공축조물명, 문화재명, 이것도 붙임표가 금지죠. 다음 주도 로마자 붙임표 관련해서 공부해 놓으세요. 이렇게 친절한 출제자가 있을까? 다음 주 낼 것도 말해주는데 틀리면 아작을 낼겨. 진짜 따라다니면서 때린다. 틀렸으면. 지금 웃지. 다음 주에 봐봐. 웃는 거 보자 이제. 틀리면 안 돼. 이제 다 사실은 이제 2번 빼놓고는 붙임표 관련 문제였어요. 가로수길은 요즘 강남의 상권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권이다. 가로수길이 길 이름이죠. 길 이름은 붙임표가 필수죠. 필수. 붙임표를 안 붙였잖아 지금. 여기에 붙임표 있어서 안 되고 얘는 붙임표가 없어서 틀렸고. 그래서 독립문은 붙임표를 빼줘야 되고 가로수길은 붙임표가 나타나줘야 되고. 알겠죠? 사실 이제 거북선으로 꼬신 거죠. 2번을 골라 이렇게. 이거 옛날 문제는 제가 제주도를 행정구역으로 냈었어요. 제가 제주도 섬을 나타내는 제주도를 찾는다고 진짜 예문 검색을 얼마나 돌는지 몰라요. 제주도는 그냥 내면 둘 다 되는데 문장 속에서 내면 섬 이름인지 행정구역인지를 밝혀야 된다. 이게 관건입니다. 품사 문제. 5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38%. 참 이게 놀라운 게 새도 명사 신발을 꾸며주고 온갖 또 명사 물건을 꾸며주고 허튼도 명사 말을 주고 맨도 흑투성이를 꾸며줍니다.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해요. 게다가 얘네들 모두 불변어란 말이에요. 이러면 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불변어는 관형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의 기출에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게 이제 4번에 나오는 man입니다. man이 여러분 이때 man하고 둘 다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때는 의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좀 다르지 않아요? 맨 꼭대기와 맨 앞은 가장 꼭대기와 가장 앞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맨 흑투성이가 가장 흑투성이에요? 전부, 온통. 전부와 온통의 뜻을 갖는 얘가 맨입니다. 이게 되게 드물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예외적인 경우. 원래 예외적인 경우 시험에 내면 안 되는 자꾸 냈어요. 그래서 맨투성이. 네가 말한 맛집이 어디야? 바로 여기. 여기 이제 대명사를 수식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거죠. 명사가 아니라 체언이라고 해야 되겠다.
체현 수식하는 부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바로 여기. 밖에서 따르릉 소리가 들렸다. 따르릉 소리.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 요 바로도 부사고 따르릉도 부사예요. 아시겠죠? 맨도 부사고요. 그래서 모두 명사를 수식해주지만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관형사라는 품사고 4번만 예외적인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였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문장의 구조나 문법적인 설명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미로 봤을 때 얘가 부사인 경우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걸 자꾸 시험에 내니까 어쩌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뭐. 기출에 따라야죠 뭐. 그쵸? 정답이 4번이다. 모두 명사를 꾸며주지만 1, 2, 3번은 관형사라는 품사고 4번은 저 맨이 그러면 이제 부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런 또 예문도 또 없더라고요. 참 골 때리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와 온통의 뜻일 때 부사. 기출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맨, 흑투성이. 오늘 클리닉에 있는 드시입니다. 듯 또는 듯이의 결정적인 것은 앞에 관형사형 어미의 존재 여부예요. 이 관형사형 어미가 어간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얘가 관형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관형어가 된다는 뜻은 뒤에 명사를 수식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명사가 되는 거죠.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존 명사는 앞을 어떻게 써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앞에 관형사형 어미가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없이 드시가 왔다. 듯 또는 드시가 왔다. 이 말은 어간은 항상 어미랑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간과 어미는 합쳐야만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예요. 관형사형 어미의 존재 여부. 일반 선지 보시면 듯 앞에 all이 있습니다. all. all은 오다에 리을이 붙은 것입니다. 얘가 관형사형 어미란 말이에요. 그럼 듯이 뭐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말과 띄워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이번에 듯이 앞에 떠나를 발견하시면 떠나다에 리을이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리을이 또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지. 관형사형 어미니까 듯이는 뭐가 되고? 의존 명사가 되고. 그래서 의존 명사 앞은 띄워야 되고. 그래서 얘도 맞고. 하지만 3번에 생김새가 다르듯이의 듯이 앞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감만 온 것입니다. 그럼 듯이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어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붙였어야 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였어야 합니다.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꿈만 같았다. 이번에는 걷다 뒤에 는이 있습니다. 이 는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이게 관형사형 어미면 듯이 의존 명사가 되어서 앞말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거야? 띄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의 존재 여부가 띄어쓰기와 아주 밀접하다. 관형사형 어미가 있으면 드시는 띄우고 관형사형 어미가 없으면 붙인다. 어감 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로는 은, 니은, 는, 리을이 있다. 그 뒤에서 드시를 띄운다. 아시겠죠? (7번) 문장의 짜임새. 이 문제도 역시 이제 난이도를 되게 낮춘 문제입니다. 주어 서술어를 먼저 찾습니다.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앞에 끝나지 않은 서술어를 찾아서 어미를 찾아보면 고.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가 아니면 연결 어미입니다. 전성 어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 음기, 관형사형 어미 은, 이은, 는, 을이을, 부사형 어미 개도로 가서듯이. 아니다. 그러면 연결 어미예요. 연결 어미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판단하죠?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죠. 오늘은 비가 오고 어제는 눈이 왔다. 순서 바꿔도 문장 성립되고 문제 없으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장 사퇴하겠어요. 사실이라고 하면의 어미는 면입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사퇴하면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문장 성립은 불가능하죠. 앞에가 조건이고 뒤에가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문장입니다. 외워두셔도 됩니다. 면이 나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어떤 일이 생기어도 어도예요. 내일은 꼭 완성하겠습니다. 역시 연결어미. 순서를 바꿔볼까요? 내일은 꼭 완성하여도 어떤 일이 생긴다. 문장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었다. 그럼 뉴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죠. 순서를 바꿔보죠. 고니까 연결어미니까.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틀었다. 그럼 이 뉴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TV에서 나오는 거지 뭐. 이해돼요? 원문장에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었다는 것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고
순서를 바꾸어서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틀었다는 것은 이 뉴스는 라디오가 아닌 곳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바뀐다는 뜻이죠. 문장 성립도 되고 뜻도 변하지 않아야 대등인데 뜻이 변했다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종속, 1번은 대등이라서 정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다. 이때 시내가 어휘적인 중의성이 있어요. 여기 시내는 다운타운, 번화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시냇물일 수도 있어요. 냇가에서 가까운 집인지 아니면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곳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휘적 중의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반장을 찾아다니고 선생님도 각각 찾아다녔다라는 말일지, 아니면 반장과 함께 동행하여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어제의 수식이 고향에서 온을 꾸며줄지 만났다를 꾸며줄지 알 수 없어요. 어제의 수식 대상이 두 개나 됩니다. 얘인지 얘인지. 수식의 중의성. 어제 고향에서 왔다는 건지 어제 만났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쵸?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이다. 중의성이 없어요. 원 문장은 아버지의 초상화가 아버지가 그린 초상화,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 아버지가 소유한.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갖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초상화는 이제 이게 어휘적 중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휘적 중의성이 있는 건데 그걸 하나만 뜻을 갖도록 고친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중의성이 없어요. 얘는 결국 다 틀린 문장이죠. 옳지 않은 문장이죠.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지만 4번은 중의성이 없는 문장이므로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1번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저도 저게 1번이 중의성인지 몰랐거든요. 해설지 보고 알았어요. 이게 왜 중의성이 있어 그랬더니 와, 생각도 못했어요. 시내가랑 다운타운 그 시내를 말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중의성 문제가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중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구문이 이제 2, 3, 4 같은 거라면 1번 같은 경우 되게 낯선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덥석 물지 말고 나머지 선택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번 호칭어, 지칭어가 언어 예절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잘했네요. 66%. 신우와 올케 사이죠. 신우와 올케. 이거는 남편의 누이고 남동생의 아내죠.
올케 이번 가족 모임에 올 거지? 그럼요 형님. 올해는 올케라고 불렀다는 말에서 여기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남동생의 아내구나. 그럼 남동생의 아내가 남편의 누이 중에서도 이렇게 부른 남편의 누나거든요. 요 관계가.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고모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올케라는 말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수님, 그동안 우리 애들이 정말 많이 컸죠. 형수님은 어떤 관계죠? 형의 아내죠. 형의 배우자예요. 그러면 형수가 남편의 남동생을 불러야 됩니다. 서방님이 있고 도련님이 있어요. 둘 다 남편의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어떤 사람이고 기혼인 사람이고 도련님은 미혼인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애들이라는 게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게 이제 기혼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거죠. 아내도 없이 혼자서 애를 쑥쑥 낳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조카들은 제가 돌볼 테니 여기에 조카들이라는 말과 언니라는 말에서 확정되는 건 친척 관계인 거예요. 친척 관계에 언니라고 불렀다는 건 누구냐면 언니, 새언니, 오빠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친오빠의 배우자죠. 그럼 오빠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은 누구냐면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남편의 여동생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칭은 신우고 부를 때 아가씨.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가씨, 아기씨입니다. 아기씨 잘 안 하니까 아가씨여야 됩니다. 고모가 아니고 고모는 아이들 입장에서 부르는 거고요. 이게 아가씨여야 되죠. 아가씨. 아주버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을 의미하죠. 남편의 형의 입장에서 재수씨는 남동생의 아내죠. 관계가 맞지, 그러니까. 남편의 형과 그 남편이 아주버님에겐 동생이니까 남동생의 아내는 재수씨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충분히 여기서 이제 눈치챘어야 돼. 우리 애들 기혼 조카들이라는 것에서 친척관계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 언니는 자신의 오빠의 아내다. 그럼 오빠의 아내가 자기는 결국 오빠니까 여동생,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말, 이제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틀렸다. 고모가 아니라 아가씨였어야 된다. 외래어 표기법. 아, 지우면 안 돼. 10번 외래어 표기법 하모니카.
마사지가 틀렸죠. 여기 시옷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마사지로 써야 되고 같은 단어 기출들이 많아요. 배지 얘가 제일 잘 나오죠. 같은 것끼리 묶어서 외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지 아니고 배지 여러 번 쓰시면 돼요. 레슨 아니고 레슨, 대생 아니고 대생, 세트 아니고 세트. 시옷이 없어요. 다 시옷 받침을 쓰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우장모음이란 말이에요. 장모음 뒤에는 을을 붙여요. 플루트 하면 안 돼요. 장모음 뒤에서는 을을 붙여서 파열시킨다. 플루트. 커피숍 받침 요거 피읍 아니고 비읍이고, 로브스터는 랍스터와 같죠. 근데 얘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와 라이트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가 아닌 거죠. 하이라이트. 리을 받침을 쓰면 안 되네요. 헤드라이트 아니고 하이라이트, 헤드라이트. 두 개 결합이잖아요. 헤드랑 라이트. 하이와 라이트의 결합이라서 리을 받침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이라이트, 헤드라이트 아니고 하이라이트, 헤드라이트입니다. 스노우보드는 얘가 실제 발음이 오우로 납니다. 하지만 오우로 발음이 되는 것은 영어에 뭘로 표기한다? 오로 표기한다. 그래서 스노우가 아니라 스노우, 옐로우, 저 4개 필수 암기예요. 옐로우, 스노우, 윈도우, 아이섀도우. 옐로우, 스노우, 윈도우, 아이섀도우. 진짜 잘 나오죠, 다들. 옐로우, 스노우, 윈도우, 아이섀도우. 자, 콘 적는 거, 콘테스트. 적어놨나? 안 적었구나. 콘테스트, 콘텐츠, 콘셉트, 콘서트, 콘택트, CON을 콘으로 적는 단어. 외워버려. 마사지, 레, 배치, 레슨, 대생, 세트. 하이라이트, 헤드라이트. 로브스터 이꼴 랍스터. 옐로우, 스노우, 윈도우, 아이섀도우. 그리고 콘 잘 나오죠. 콘텐츠, 콘셉트, 콘서트, 콘택트. 컨도 있지, 컨.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에어컨에 리모컨이 있다. 에어컨엔 리모컨이 있지. 에어컨, 컨디션, 리모컨, 컨트롤. 그리고 컨테이너. 5개가 기출입니다. 다섯 개씩 외우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2회차를 마치겠습니다. 한타임 쉬겠습니다.